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구독, 신청, 좋아요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여러 군데서 선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11월 5일 날 치러지는 USA 아메리카 합중국의 과연 전체 연방을 지휘 통솔하는 대통령을 누가 되느냐, 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정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이런 내용들을 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의 입을 통해서 좀 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방송국들의 특파원들, 신문사의 특파원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한국에 있는 머리 검은 특파원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BBC다, 뉴욕타임즈다,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그 기자가 돼서 영어 몇 마디 해서 외국 언론 신문사에 한국에서 살면서 영어로 번역해서 내보내는 이런 아이들의 성향이 80년대, 90년대를 잘못 교육받아온 소위 좌익 사상에 오염된, 그리고 종북, 친북 사상에 전염이 돼버린 그런 언론인 같지도 않은 언론사 기자랍시고 떠들어댄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날이 갈수록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자들의 행태를 보면 학교도 좋은 학교를 한 애들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윤리 예의 범절도 모르는 데다가 밥상머리 식탁 예절도 모르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현대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요,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왜 바보가 됩니까? 자,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바로 그의 이야기, his plus story 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의 이야기고 먼 앞서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되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바로 그분의 이야기, 즉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유리합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둘이 누가 돼도 대한반도 국제 정세 하에서 미국의 외교 전략, 미국의 군사 전략, 목표 설정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심하게 나쁘게 표현한다면 한반도의 정권은 워싱턴 DC의 말을 잘 듣는 푸들 강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끼 푸들 강아지 몇 마리 더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자, 그러나 주권국가이고 자유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의 몇몇 사람의 전략가들이나 몇몇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농단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죠. 결코 자유독립의 민주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새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과연 좌파 언론들이 말하는 대로 정신병자이고 미친 또라이고 자유밖에 모르는 기괴한 괴팍한 성벽에 미친 사람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국민 여러분, 과연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객관적으로 지금의 라스무센이라든지 여러 여론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통계 조사를 보더라도 또 미국의 중도층 인디펜던트 그룹의 미국 사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국경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등등에 있어서 미국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와는 대략 10에서 25%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카말라 해리스가 보더라인, 즉 국경선의 짜르로 임명이 됐는데 임명되면 뭐합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단 한 번 갔었고 이번에 한 번 가서 총 2회를 방문한 게 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국경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경 문제 해결하라고 부통령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주었더니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면은 몰래 국경에서의 분쟁을 줄인다랍시고 32만 명이나 되는 불법 범죄자들을 미국 영내로 들여왔어요. 저는 그동안 미국을 수십 차례 다녀봤지만 매번 미국 공항을 통과할 때는요, 허리띠도 풀어야 되고 신발도 벗어야 되고 가방을 다 여러 개 끼워야 되고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내놔야 되고 이런 검사를 받아야지만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나온 즉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직원들이요 통과를 시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일리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불법 이민자라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일리걸 크리미널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불법 범죄자들이라고 얘기되죠. 자, 수많은 살인 경력이 있고 수많은 강간 경력이 있고 수많은 도둑 강도의 경험이 있는 이와 같은 중남미 지역에 별로 성분과 성벽이나 기질 바탕이 좋지 못한 그런 잡범들이 대거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데 또 이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도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이 보내는 간첩 세력들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갑니까? 자, 멕시코 가면은요, 중국의 상표를 달고 진출해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도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세 개 국가가 맺고 있는 무역 협정이 있죠.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메이드 인 멕시코로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범람하게 되면은 즉 오하이오주,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주, 그다음에 미시간주, 또 위스콘신 이런 그 5대호 연안에 있는 자동차 벨트가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 자체가 이 차이나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그야말로 피범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이 이상하고 야릇한 그 데모크라틱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요 트럼프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산채로 출산했지만 낙태했다 그러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미네소타에서는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오하이오주인가요? 거기 실버 스프링 같은 데는요 IT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한 2만여 명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 고양이를 잡아다 먹는 게 동영상에 찍힌 게 한두 개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그런 언급을 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던 그 ABC 그 진행자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막 쏴붙였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사실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ABC 방송국 내부에서 미리 짜고 문제지도 미리 카말라 해리스한테 줬고 그리고 사실 팩트 점검은 카말라 해리스는 안 하고 트럼프만 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녹취 파일까지 갖고 있던 내부 직원이 휘슬러 역할, 즉 고발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메릴랜드주 베테스다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정말 자살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했던 암살 지도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FBI나 이런 곳에서 또 SS 대통령 특별경호국에서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이거 완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이 과제가 안 끝나서 그런지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아마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아무래도 CIA, 아니 FBI, 아니면 전체를 관장하는 DNI, 이와 같은 세 글자로 표현되는 미국의 연방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큰아버지인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자신의 아버지였던 로버트 케네디 아버지 전 법무장관이죠. 그 케네디 가문의 두 멋쟁이 아버지와 삼촌에 대한 뭔가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앨런 머스크까지 이 어벤져스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현장에서, 암살의 현장에서 살아나온 도널드 트럼프, 과연 그런 생명력이 얼마나 진길까요? 우리는 여기서 신이 무엇인가에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이 지저스 로드가 개입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남부에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알라바마, 켄터키,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이런 남부 지역에 소위 바이블 벨트라는 곳에서는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10계명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무슨 중성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여자 화장실만 비치하게 하는 그런 아주 복음주의에 입각한 아주 바람직한 행동들이 지금 남부 지역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재선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이 된다면 이것은 미국 자체에 먼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은 지나간 3년 반 동안 어떻게 좀 망가졌냐면요, 미국이 범죄, 마약,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관대해진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를 조장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또 극단의 사회주의 좌파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잘못된 성문화, 도착된 성전환 문화, LGBTQ라 그러죠 보통,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미국 사회를 퍼져서 지금은 전염을 시켜도 너무나 많이 전염시켰습니다. 이미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화로 된 게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전체 50개 주에서요. 자, 그렇다면 뉴욕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요, 성의 종류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성의 종류가 6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31가지라 합니다. 자, 지금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보통명사로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는요,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해서 트랜스젠더 데이 오브 비저빌리티 이런 것을 연방 기념일로 제정하고 선포해서 성전환자, 동성애자들을 적극 우대하고 있어요. 그날 백악관에서 치러진 행사를 보면요, 골격을 보나 뭐로 보나 남자인데요, 여자처럼 머리를 하고 가슴에 뽕을 넣고 말이에요, 웃고 막 옷을 벗어 제끼고 그러는데 정말 더럽고 추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성전환, 동성애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어요. 마치 과거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는 듯한 그 모습을 지금 오늘날에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남가주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는요,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이 벌써 48.9건이에요. 미국 평균 19건인데 2배가 넘죠.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자, 그리고 반해서 트럼프와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피즘, 트럼프주의죠. 이것은 좌파들의 이와 같은 부패한 썩은 문화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미국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 활동의 투사 리더이자 바로 우파 활동의 큰 진지다, 참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공화당 우파의 이 문화 전쟁이, 정신 전쟁이 승리할 경우 바로 미국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종교의 신앙의 길을 찾아서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을 때처럼 이들은 바로 기독교 가치를 복원해버린, 바로 기독교 중심의 강한 미국,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강한 미국이라는 것은 무기가 많아서 쌈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미국이 돼서 그야말로 모범적인 세계의 리더국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중국에서 건너온 그 마약, 펜타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펜타닐 먹게 되면요, 마치 사람이 총알을 맞으면 몸이 확 꺾어져서 숙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허리서부터 상체가 완전히 이렇게 숙여져 갖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자들이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길거리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자체에만 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 세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어떠한 야학이나 뒷거래는 주고받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2016년도 대선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원을 받았다,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까지 만들어서 2019년까지 근 3년에 걸쳐서 특별검사들의 특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트럼프의 무혐의, 트럼프의 결백함만이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도 초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때로는 미친 듯이, 때로는 위험 있게 북쪽에 있는 돼지 김정은의 핵 위협, ICBM 공갈 위협에 맞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은이를 굴복시켰습니다. 까불다가는 얻어맞아 죽겠다라는 공포와 두려움만을 심어줬죠. 도널드 트럼프는 세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돼지와 정상회담을 하였고 30여 차례 개인 서찰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트럼프는 단 한 번도 김정은의 요구를 순진하게 받아들여준 적은 없습니다. 자, 특별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회담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속임수를 사전에 간파하고 회담장을 박차가 놓으면서 그 회담을 결렬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김정은이가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시진핑, 중국의 괴수 시진핑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당당하고 능수능란하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을 했죠. 그야말로 고양이가 쥐를 구석에 몰아놓고 톡톡 건드려가면서 지금 먹을까, 5분 있다 먹을까, 1시간 후에 먹을까 하면서 쥐 새끼를 갖고 노는 것 마냥 중국 시진핑을 갖고 놀았습니다. 자, 그는 이와 같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을 상대로 해서 압박과 아첨, 화염과 분노를 적절하게 교대로 사용해 가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통제하고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커다란 주요한 세계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강조했던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 3년 반 동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날이 새롭게 발발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재 안보 불안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요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가능성,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같은 카드를 집권 일기에 선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국의 적지 않은 보수 우파 사람들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진심이 그랬을까요? 자, 트럼프는 우리에게 숨겨진, 감추어진, 은닉된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최소 60%가 넘는 관세를 중국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압박을 하고 차단하는 전략적인 고립 정책 그림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중국이 없는 자유민주 국제 진영에서 한국은 가장 강력하고 포트폴리오가 완비된 제조업 국가로서 경제 대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이 내파되고 붕괴되고 사라지면서 중국이 생산했던 전 세계의 생활용품이나 경공업에 대한 제공 시장 생산 기지가 통일된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부자의 국가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 진영의 외교 참모인 필립 고든이라는 안보보좌관은요, 중국은 미국의 경제 적국이 아니고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 이러한 문서에 멍청하게 서명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유화적인 대중국 접근 방식은 한국에게도 큰 피해와 어려움, 곤란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없거나 위축되어버린 세계 무대상에서 대한민국은 방위 분담금 2배에서 5배 인상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경제적 이득과 성장을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2022년에서 24년 2년 동안 대미 무역 흑자가 724억 달러입니다. 약 9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조 2천에서 한 1조 3천억 원 남짓한 방위비 분담금을 결코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칼든 강도가 아닌 총든 강도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 중진국이 아닙니다. 자, 성장한 만큼, 덩치가 커진 만큼 그 규모에 걸맞게 미국 측에게 갚을 것은 갚아주고 도울 것은 도우면서 세계의 질서와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는 비전을 미국과 함께 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친구들에게 세계를 영도해 나가는 비전, 지혜, 용기, 담대함을 미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옹졸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게 방위비 분담금 좀 더 내라 그랬다고 징징거리고 뒤돌아서도 국민들에게 일러 바치고 이런 때를 쓰는 이 개망나니 봐도 못했던 이런 이전의 인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고영주 변호사가 쓰신 책의 제목처럼 대통령에 대한 간첩이 지배했던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 아직도 그자의 실체에 대해서 헷갈리고 몰라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 돌아가는 국면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선전선동하는 구호에 얽매여서 속아 넘어가시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제 9월 28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요. 서울시 중심가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부산 중심가에서는 V1, V2 세트로 물러나라고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러한 대목에서 앞으로 11월, 10월, 11월, 12월 계속된 전국 규모 단위의 V1, V2 즉 대통령 세트 부부에 대한 이런 탄핵과 끌어내리는 행사 주장 집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탄핵을 지지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집회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되죠. 지금 국가를 위기 상황을 몰고 가고 무질서 광폭한 질서로 몰고 가면서 지금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을 살려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런 망언과 망동,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국회의 저 무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강직한 공안검사 고용주 변호사 선배님이 최근에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제출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무질서 불법 광란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바로 이것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위급한 상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전시계엄 하에서는 민간인도 역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법회의에서 단심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나라의 비상전시계엄령 선포를 지금 재촉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친 이재명 세력들, 친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반 대한민국 반역도들에게 알립니다. 빨리 준동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 실탄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회에 비상전시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군인들의 군합발에 한번 우리 종북 좌익 간첩 세력들의 모가지가 다 달아나는 모두가 다 감방에 가서 새로운 나라의 어린이가 되는 새로운 삼청교육대에서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목봉체조를 비롯한 갖은 신체 단련의 기회를 맞이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내외를 끌어내리기 위한 갖가지 이런 음모들 또 음모에 떠나서 이제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도 제가 경고를 했지만 그때도 넋을 놓고 있다 당했어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 대한민국 군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하십시오. 10분 후에 바로 출동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국가의 변란이 일어나고 국가가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없어지려고 마려고 할 때 이것을 마치 해결이라고 하듯이 백마탄 왕자님처럼 아마 리짜이밍이가 중국을 등에 업고 나타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해져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왜 지금까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께도 이제 그만 좀 나다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냐? 대통령이 업무는 안 하고 무슨 폭탄주를 수십 잔, 100잔씩 마셔대면서 다음날 출근도 안 한다는 이런 괴상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난 괴상한 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또 출근을 곧잘 시간에 맞춰서 한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에요? 이렇다라면
저는 이러한 낭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런 풍문, 이런 루머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루머이고 사실이 아니고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전이라는 것을 입증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 누가? 대통령이 하셔야 돼. 대통령이 아침 7시 전에 출근하시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면서 국사를 돌보고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히 누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놈들이 대통령이 저녁에 폭탄주를 80잔, 100잔씩 마시고 완전히 늘어져서 사우나를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은 못하고 이런 낭설과 거짓 선전을 퍼뜨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언행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하시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옆에서 영부인께서도 옆에서 알랑거리고 아첨하고 듣기 좋은 딸랑딸랑 하는 애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정반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면은 과거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우매한 임금이 양귀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미쳐서 국사를 돌보지 않고 당나라가 망해버렸던 그런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 경주최 씨 집안의 최치원 할아버지께서 황소를 토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토황소 경문을 쓰셔서 중국 황실에서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는 부산 지역에서 마산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60년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날 때도 부산 마산이 뒤집어졌습니다. 79년 11.6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그 해에도 역시 먼저 시작은 부산 마산 사태였습니다. 결코 부산 지역과 마산 지역, 남쪽 저 해안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했다가는 또 다른 참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국민들 앞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의 멋진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